자,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수소, 산소, 질소를 그 분자들을 설명하다가 이제 탄화수소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이제 길어져 가지고 두 번째 편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간단한 원자들을 좀 더 간단한 분자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소 하나에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수소를 붙일 때는 가장 짧은 브릿지, 작은 단추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합니다. 질소는 화학적인 손이 3개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소가 3개가 붙으면 이제 안정적인 이제 분자를 만드는, 요게 바로 암모니아입니다. 그 최근에 무슨 이제 이 대형 화물선, 컨테이너를 이제 질소를 기반으로 한 이제 이 암모니아를 연료로 쓴다는 얘기를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암모니아가 연료가 된다고? 사실은 뭐 이 수소가 가장 밀도가 높은 연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산소와 결합이 되게 되면은 물 분자가 되지 않습니까? 물 분자를 제가 또 만들어 놨어요. 물 분자는 자, 빨간색이 산소라고 그랬죠. 빨간색은 화학적인 팔이 2개가 있고 수소 2개가 결합돼서 이게 H2O가 되는 거죠. 이 산소 원자와 그리고 수소 원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공기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산소 분자와 수소 분자가 이제 결합하게 되면 말하자면 산소 하나와 이 수소 분자 2개, 그러니까 산소 분자 하나와 수소 분자 2개가 이제 적당한 이제 열을 가해서 이제 분해가 됐다가 2개의 물 분자로 이제 결합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화학적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수소 분자를 공기 중에 있는 산소로 태워서 우리가 하는 그런 것들이 모든 내연기관, 뭐 엔진, 뭐 그런 것들의 뭐 재료가 되는 거고요. 옛날에 뭐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탄소 덩어리들이 많이 이제 모여져 있는 게 이제 석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석탄은 이런 탄소가 성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 연료가 되는 거고요. 이 탄소와 아까 얘기했던 이 탄화수소가 이제 적절하게 결합되어 있으면 이제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유연탄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름기가 잔뜩 들어있는, 즉 이런 탄화수소들이 결국은 기름기들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탄소 고리가 짧으면 기체 형태가 되다가 이게 점점 길어지면 이게 액체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뭐 대충 뭐 탄소 수가 뭐 6개, 7개에서 뭐 10 몇 개 정도 되면 무슨 뭐 경유가 된다, 뭐 휘발유가 된다. 조금 더 길어지면 경유가 되고, 조금 더 길어지면 중유가 되고, 더 길어지면 뭐 벙커시우가 되고, 뭐 더 길어지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그 아스팔트 혹은 뭐 피치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는데, 되게 그런 것에는 이제 이 탄소들이 덩어리 져가지고 결합이 되어서 끈적끈적한 시꺼먼 이제 그 타르 뭐 이런 것들 형태를 취하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탄소하고 석유라는 것들은 일종의 스펙트럼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다 연료가 될 수 있고, 사실은 이제 소위 유분이 많을수록 이제 고열량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휘발유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 끈적끈적하고 좀 비중이 있는 뭐 경유, 중유, 벙커시우 같은 것들이 무게당 그 연량이 더 높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물 분자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가 결합된 형태인데, 얘네들은 이제 탄소는 팔이 4개고요. 산소는 팔이 2개다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 소위 이중 결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거를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요. 긴 브릿지를 사용해서 이중 결합이 됐다고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 하나에 산소 2개가 붙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이중 결합이 이중으로 막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탄소의 2개의 손에, 2개 뭐, 말하자면 이제 전자각의 빈 두 자리에 또 이제 다른 산소가 결합이 돼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의 분자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탄화수소들이 산소 분자들하고 결합을 해서 이렇게 일부는 이산화탄소, 일부는 이렇게 물 분자로 이렇게 변환이 되면서 이제 석탄, 석유가 태워져 가서 이제 공기 중에 이제 퍼져버리는 거죠. 자, 요 이산화탄소 분자 모형이 이제 지구 온난화의 이제 주범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소위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 가지고 태양으로부터는 오는 이제 그 에너지들이 땅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조금 더 다른 주파수의 이제 빛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다시 이제 우주 바깥으로 어느 정도 이제 빠져나가야 지구의 온도가 균형점을 이루면서 적절하게 될 텐데, 요 이산화탄소라는 이제 분자의 공기 비중이 높게 되면 이것들이 밖으로 나가는 복사열을 이제 우주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온실 효과가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제 그 빛 에너지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대기층을 뚫고 들어와서 지구에 들어올 수 있지만, 지구에서 일단 다른 물질과 이제 빛 에너지가 이제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다면 좀 더 낮은 주파수의 빛 에너지로 바뀌고, 그런 것들이 밖으로 나갈 적에는 이 이산화탄소가 결정적으로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구 대기 안에 가두는 효과가 생겨서 이제 소위 온실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지구의 어떤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던 석탄, 석유라는 형태로 가둬놨던 탄소 원자들이 이제 인간이 산업혁명 이후에 되게 뭐 산업혁명이라는 걸 되게 뭐 18세기, 19세기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공격적으로 석탄, 석유가 이제 많이 개발돼서 이제 태움으로써 인간은 에너지의 어떤 혁명을 경험을 하면서 정말 그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그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 상태에서 대량으로 이제 축적되어 있던 탄소들이 이제 이 이산화탄소 형태가 되어서 이제 공기 중으로 지나치게 많이 배출됨으로써 이것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핵융합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태양 전지 같은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얘네들을 이제 분해해서 아니면 어떤 형태로 이제 가공을 해서 다시 이제 이산화탄소의 비중을 이제 줄여 나간다면 좋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암모니아도 마찬가지로 산소와 결합되면 여기 수소들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요. 말하자면 연료로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실은 질소도 NO 혹은 NO2 형태로 산화가 되면서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암모니아도 상당히 좋은 이제 연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탄소가 없으니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여기서 발생한 이 물 분자는 이거 자체는 대단히 친환경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혀 지구 온난화에 이제 악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뭐 질소 산화물은 몸에 해롭기 때문에요. 이것은 뭐 어떤 식으로든 다시 걸러내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화학 처리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대형 배에 연료로 쓴다는 얘기는 수소 자체는 이제 저장하기도 좀 어렵고 이걸 다시 이제 기화시켜서 연료로 만들려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걸 암모니아 형태로 이제 연료통에 주입했다가 뽑아내어서 다시 요거를 이제 깨트려서 수소만 이제 태우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연료로 삼는 이제 대형 서적 배들이 가동될 수 있고 그런 엔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암모니아는 이렇게 분자 구조가 이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수소 분자와 공기 중에서 얻을 수 있는 쉬운 이 질소 분자를 한 통에다 집어넣고 이제 강한 압력을 가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암모니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쉽게 다시 부숴서 다시 수소를 뽑아내서 수소를 이제 산소와 결합시켜서 태워서 연료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공기 중에 80%가 질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상당히 우리가 언제든지 잘 이용할 수 있는 원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식으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포착을 해서 이렇게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비료의 원료로 쓴다든지 아니면 사실은 이 암모니아가 화약의 주된 또 재료가 되거든요. 화약의 원료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전에는 이제 이 공기 중에 질소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수소 분자와 질소 분자를 압축해서 암모니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술을 만드는 게 독일의 과학자 하버였습니다. 그래서 하버법이라고 그래요. 하버법. 그 하버가 이제 그런 암모니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낸 계기는 1차 세계대전이었다고 그럽니다. 1차 세계대전이 되니까 주로 질소의 공급으로 사용했던 구아노라고 그러죠. 저기 뭐 남미 대륙의 이 안데스 산맥과 이제 그 태평양이 만나는 그런 절벽 같은데 수십만 년, 뭐 경우에 따라서 수백만 년이 될지도 모르죠. 거기에 이제 새들이 서식하면서 그동안 이제 쌓아놓은 새똥들이 쌓이고 썩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구아노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주로 질소 화합물의 공급 재료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제 열심히 했던 것이 당시에 이제 소위 해양권, 바다를 이제 쓸고 다닐 수 있는 제해권을 항사하던 이제 영국이 이제 많이 확보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독일한테 이 구아노 공급 같은 걸 차단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질소 공급이 안 되면 화약을 못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고자 이제 독일의 과학자인 하버가 이제 이 암모니아를 그냥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수소를 압착을 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대량으로 이제 질소 화합물들을 만들어서 뭐 화약도 만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독가스의 원료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버라는 과학자에 대해서는 조금 비난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독일에 대한 애국심이 넘쳐가지고 자기의 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라고 독려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너무나 비인간적인 그 독가스라는 것은 지금 이제 뭐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원래는 이제 국제 간의 전쟁에서도 독가스는 쓰지 않는다는 게
기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사실은 사용되고 있죠. 권위적인 국가들, 독재 국가들에서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제 독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독가스를 실제로 생산을 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여차하면 우리도 쓸 거야. 뭐 이제 이런 상태에 있고, 그런 어떤 기술의 원천은 하버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자폭탄과 더불어서 과학자들이 전쟁과 관련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가 이제 뭐 또 하나의 철학적인 주제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